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볼 거고요. 앞서서 얘기 나왔었던 IT 부품주들 먼저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빨간불 켜는 날이 꽤 많아요. IT 부품주들요. 특히 BH, 오늘도 4% 넘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매일매일 올라갑니다. 전반적인 호재성 이슈들이 잡히는 것 같아요. 굳이 찾자 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 매력 있다는 거,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 그거 첫 번째고요. 올해 5G가 상용화되고 또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IT 장비주를 끌어올려줄 만한 이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련주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삼성전기도 2% 넘는 상승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오늘 부진합니다. 6% 가까운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좀 실적에 대한 부진함, 보통 명절 앞두고는 그래도 유통 업체들 좀 좋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교과서적인 얘기로는 하지만 전혀 먹히지를 않죠. 18만 1,000원대까지 내려온 이마트 오늘 시장에서 또 한 번 낙폭 키우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융주들은 최근 들어서 흐름이 괜찮아요. 그중 하나금융지주 보겠습니다.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긴 한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계속 위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실적 부분에서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 배당 또 이슈도 함께 전해지고 있죠. 한 주당 1,500원이고요. 이게 중간 배당까지 다 합친다면 연간 배당 성향이 한 25% 정도입니다. 꽤 괜찮지 않나요? 지금 하나금융의 주가는 4만 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도 보겠습니다. 낙폭은 커요. 그렇긴 한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회사위는 분명한데 말이죠. 오늘 운전자 개입이 없는 자율주행 그 기술 레벨 4가 탑재되어 있는 이 차량의 시험 운행에 성공했다는 뉴스가 하나 잡혀 있습니다. 이런 기술에 계속 앞서 나가면서 좀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가는 좀 안타깝죠. 오늘 하필 또 이렇게 다 밀려날 줄요. 31,900원대에서 전일 대비 2,050원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는 오늘 날아갑니다. 13% 넘는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닌텐도의 대표 캐릭터죠. 마리오를 이용한 이 모바일 게임 개발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 외국계 순매수 창구로부터 순매수 주문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본 게임 업체죠. 닌텐도가 이 닥터 마리오 월드라는 모바일 게임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NHN 엔터테인먼트가 자회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는 66,8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오늘 많이 오릅니다. 4% 넘는 상승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좀 돋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28만 4천 원까지 올랐는데요. 일단 실적 괜찮았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내놨고요. 또 4분기 현금 배당 소식이 있었죠. 현금 배당도 주당 11,500원으로 현금 배당을 합니다. 주당요.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배당금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눈여겨봐도 될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주들 진짜 이제 설 연휴 지나고도 들썩들썩 거릴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또다시 이쪽으로는 제대로 불이 붙은 모습인데요. 오늘은 현대 엘리베이가 6% 넘는 상승, 현대로템, 현대상사 등의 7에서 8% 강세.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쯤 개최가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다음 주쯤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포트에 뭐 넣을까요? 그 고민 좀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장 종목에 대한 분석요. AL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북 경협주들 먼저 좀 봐주세요. 좀 잔잔한 가운데서도 경협주 쪽으로는 매개가 싹 쏠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네네. 그 안에서도 계속 돌고 도는 느낌이어서요. 좀 판단 좀 내려주세요. 이건 이제 진짜 포트에 넣어볼까요? 네, 경협주는 변동성은 크겠지만 어쨌든 모멘텀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급등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보면 그 남북의 종전선언 가능성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침공도 없고 체제를 건드릴 생각도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걸 알려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호전이 되고 있는데
종전이 현실화가 된다면 올해 나올 수 있는 북한 관련 이슈 중에는 가장 좋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이유가 북한과 남한이 전쟁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휴전이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휴전은 말 그대로 전쟁을 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전선언이 있게 되면은 전쟁이 종식됐다라는 거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시장에 외국인 수급 빠르게 들어오고 경협주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2차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2월 달 말에 개최될 것으로 보여지고 베트남이 유력 후보지로 부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경협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대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적으로 봐도 뭐 북한과의 이제 경협 사업 그리고 뭐 농업 사업, 철도 사업 이런 부분들 꾸준히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경협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경협주 내에서 좀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섹터는 오늘도 급등하고 있지만 철도주입니다. 일단은 그 경협 사업이 본격화됐을 때는 남북 간의 철도를 잇는 사업이 아마 가장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 남한과 북한의 철도를 놓는 사업이 그냥 상상만 해도 굉장히 거대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예타 사업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24조 원 예타 사업 그 면제 사업이 이제 설정이 됐는데 그중에 16조 원, 60% 이상이 SOC 부분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교량이라든지 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철도주는 지금 경연 모멘텀도 받을 수 있지만 예타 사업 면제 모멘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멘텀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협주 전체적으로 좋게 보지만 그중에서도 철도주를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경협주들 가뜩이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 정책까지 그냥 뒤를 그냥 쫙 밀어주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철도주 일단 투자 의견을 좋아요 찍고요. 근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가 하는 질문에는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지금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철도주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대아티아이랑 현대로템 두 종목을 들 수 있어요. 네. 뭐 중소형주의 대표주자고 대형주의 대표주자인데 대아티아이는 오늘 워낙에 급등이 나오니까 뭐 당장 들어가기에는 당연히 좀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연휴 이후에 뭐 눌림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7%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이게 차트를 보시면은 좀 부진했다가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흐름이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고가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현대로템은 이제 단순한 테마 기대뿐만이 아니라 자체 사업에 대한 성과도 좋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아마 실적이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협 사업이 본격화됐을 때 그리고 국내 SOC 사업, 예타 면제 사업이 본격화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현대로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철도 관련주 중에서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현대로템이고 당연히 이제 지금 당장보다는 연휴 끝나고 조금 조정이 있을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남북 경협주들 뭐 그중에 뭐 현대로템 말씀 주셨지만 실적까지 나와버리면 말 다 한 거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할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화재 볼게요. 이 종목은 오늘 문득 이렇게 또 튀어 올라와서요. 뭐지 하고 봤더니 실적도 괜찮았고 배당도 괜찮고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더라고요. 분석해 주세요. 네, 그래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4분기 연결 순이익이 1,580억으로 예상치보다 조금 더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주는 실적 우려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자동차 손해보험률이 요즘에 많이 좀 높아졌고 실손보험료 인상이 연기되면서 부진한 실적이 전망됐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다. 안도감에 의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삼성화재 내부적으로 비용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효과를 거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영업 환경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손해율이 계속해서 오르는 게 문제였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작년 말에 3%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다른 보험사들이 3.5에서 4% 정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보험사보다는 인상폭이 약간 작았어요. 이거는 삼성화재의 전략적인 선택인데 자동차 보험은 필수 보험이에요. 자동차가 있으면 가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자들이 보장 내역이나 이런 걸 꼼꼼히 보기보다는 가격에 민감해요. 일단은 조금 더 싼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삼성화재가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가격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타사 대비는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손해율 개선이 하반기에 좀 본격화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 하반기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그 보험료 인상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보험주를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 보험주는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입니다. 그러니까 납입된 보험금을 금리 관련 상품에 운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면 호재를 받는데 물론 요즘에 금리 인상 기조는 좀 주춤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한국은행도 금리를 당분간은 안 올릴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인하를 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결에 대한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주의 수익성 악화 에 대한 우려는 지금 과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 마진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앵커님도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배당금이 크게 늘었죠. 그래서 작년 배당금이 11,500원, 전년 대비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뭐 배당 시즌은 아닙니다만 주주환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장에는 좋은 신호를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갈게요. 그리고 좀 기대 수익률을 좀 높게 가져가도 될까요? 그럼 아니면 뭐 안정적인 투자로 컨셉을 좀 잡아가는 게 나을까요? 네, 이거는 뭐 당연히 안정적인 투자로 봐야 되고요. 보험주를 매수하셨다면 분명히 중장기 성향이실 거예요. 보험주가 뭐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락하고 네. 이런 종목은 아니고 삼성화재는 더더욱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봐도 몇 년간 거의 뭐 박스권 상단과 하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묻어놓고 좀 보시면은 몇 달 이후에 한 1-20%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로 보실 분들은 당연히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훨씬 낫고요. 내가 성향이 좀 묻어놓는 투자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투자하고는 싶은데 그리고 온갖 뭐 튀어오르는 테마들 많은 거 보면서 마음만 흔들리고 조마조마하고 이제 매수 매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NHN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눈 돌려볼까요? 이 종목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튀는 그런 종목입니다. 닥터 마리오 월드라는 저 캐릭터를 갖고 이제 닌텐도가 뭐 게임을 내놓을 것이고 이 엔터테인먼트, NHN 엔터테인먼트가 함께 참여를 한다. 뭐 이런 뉴스가 잡혀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인가요? 그러니까 이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앞서 말씀해주신 그 마리오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이 그 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게임 관련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빼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IP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오는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도 대부분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고 그렇죠. 글로벌적으로도 유명해요. 그럼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크고 그러니까 과거 전례를 보면 넷마블의 그 NC소프트의 리니지 IP를 활용한 리니지 투 레볼루션 지금까지도 인기를 얻고 있고요. 또 갓 오브 하이스쿨이라는 네이버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게임 YD 온라인의 갓 오브 하이스쿨 출시될 때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뒀고요. 인기 있는 IP를 활용한 게임은 중박 이상은 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NHN 엔터의 주요 모멘텀 중에 하나가 간편 결제인 페이코입니다. 아, 맞아요. 그렇죠. 간편 결제 네. 시장이 지금 아직까지는 좀 혼돈인데 일단 4강 체제로 굳혀졌어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지금 말씀드린 페이코, 그다음에 삼성페이. 그래서 이 4강 체제가 앞으로 좀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페이코 같은 경우 지금 누적 가입자가 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고 간편 결제 시장 자체가 연간 30% 정도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요즘엔 AI 시장도 진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NHN 엔터가 그 개발한 한국형 알파고 한돌이 국내 바둑기사와 이제 5번 대결에서 5번 다 이겼다. 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기술을 게임에 접목을 시킨다면 또 새로운 게임이 또 출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함께 반영되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각종 모멘텀이 있긴 한데 지금 접근하기에는 오늘 너무 많이 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NHN 엔터에 대한 전망은 저는 좋아요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주가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오늘 14% 정도 급등을 하고 역시 기술적인 부담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기록한 고점 7만 원. 이 7만 원이 언제 고점이냐면 2017년에 가장 강한 매물대, 2018년에 가장 강한 매물대. 2년 동안의 매물대예요. 그래서 엄청난 두터운 매물대가 형성돼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모멘텀이 많지만 한 번에 뚫어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한 6만 5천 원 이하 정도까지 오면은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겠는데 지금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투자 의견 한 중간 정도로 갈까요? 네, 글쎄요? 글쎄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은 더 봅니다. 이번에는 만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수소차 관련주들 부각되면서 그러면 이제 뭐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이제 대형 그 자동차 부품주들도 함께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선두설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요 오늘 만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주가가 빠지고 있어서요. 네네. 어떻게 보면 될지 혹여나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되는 건지 좀 살펴주세요. 네, 과도한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의 기회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그래요? 하고 네. 있고요. 일단 하락한 이유를 보면 중국 자동차 매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글로벌적으로 자동차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판매 둔화가 당연히 주가에 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년 말 기준으로 보시면은 중국 지역의 매출이 30% 이상 줄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급강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반면에 북미 시장에서 두 자릿수 성장, 국내 시장에서도 두 자릿수 성장, 그 외 해외에서도 괜찮았어요. 쉽게 말하면 중국 빼고는 다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중국의 개선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저는 개선될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그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러니까 지난달 말에 중국에서 소비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겠다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설령 그 부분이 없었어도 중국의 전체 소비에 자동차가 10%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가 활성화되면 자동차 판매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주요 고객사인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도 회복되고 있어요. 작년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판매 회복됐고 현대차의 신차, 팰리세이드 잘 팔리고 또 개별 소비세 올해 6월까지 연장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감안을 한다면 지금 부품주는 오히려 급락을 했을 때 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이제 앵커님도 잠깐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레벨 4 자율주행 시험 운행에 성공했다라는데 레벨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4단계는 가장 고차원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이제 운행지를 딱 찍어 도착지를 부산 어느 집에 찍어놓고 네. 잠을 자면 일어났을 때 부산에 도착지에 와 있습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그 정도가 레벨 4예요. 네. 그러니까 당장 도로를 달려도 손색이 없는 수준인 거거든요. 진짜 그냥 영화 속에 나오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특히 요즘에 수소차 관련주 너무 뜨거웠고 네. 전기차주 조금 쉬어가지만 다시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이런 모멘텀이 자율주행차, 무인차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 만도니까 현재 풍부한 모멘텀, 중국 소비 둔화로 잠깐 위축됐지만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격 전략 간단하게 좀 주신다면요. 일단 뭐 투자 의견은 좋아요 갈게요. 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네. 바닥권에서 이제 막 회복되려고 하는데 딱 폭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 구간인데 그래도 보시면 종가 부근에 밑꼬리를 좀 답니다. 오늘 8%까지 밀렸다가 지금 6%까지 마이너스를 회복을 했습니다. 저가에서 매수하려는 힘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휴가 끝나면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중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대형 부품사 중에서는 저평가 매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도 충분히 현재가 부근 매수 가능하고 중기적으로 4만 원 노리셔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라는 답변을 주신 것 가운데 내일장 탑픽 꼽을게요. 만도랑 삼성화재 또 뭐였어요? 남북경협주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걸 계속 가지고 가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비교 우위를 그렇게 크게 정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근데 그래도 한 종목을 골라야 되니까 네. 좀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삼성화재를 삼성화재?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삼성화재 내일장 탑픽으로 꼽고 오현주 팀장 보내드릴게요. AL 인베스트먼트 오현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